지금 현재 6월달 굉장히 크게 힘드신데요. 그 힘듦이 있어야 또 우상향하는 계좌가 있는 거지. 나 이 힘듦을 피하고 싶어? 글쎄요. 우리가 올림픽 대표 선수인데 나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나 요번 올림픽은 안 나가고 다음 올림픽에 나갈래. 그런 선수 있을까요? 절대 금메달 딸 수 없겠죠.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 오늘 그 헬멧은 뭐예요? 헬멧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직관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썼습니다. 헬멧을 쓰는 이유가 뭘까, 보혜씨? 머리 안 깨지려고. 정답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헬멧을 정확히 4번 사봤네요. 4번. 제일 처음 샀던 건 자전거 헬멧이었어요. 자전거 좀 괜찮은 자전거 사면서 헬멧도 당연히 괜찮은 걸로 좀 하나 산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헬멧이 바로 보드 헬멧입니다. 그래서 스노우보드 타면서 당연히 헬멧이 필요하기 때문에 헬멧하고 고글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갖고 제가 이때도 빨간색을 좋아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보드 헬멧을 샀었고요. 세 번째 헬멧은 아이스하키 헬멧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 헬멧을 샀던 이유는 당연히 방금 보혜씨가 말했던 머리 깨지기 싫었어. 얼음판 위에서 아이스하키 하다가 머리 깨지면 넘어지면 큰일 나죠. 보드 타다가 눈밭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4번의 헬멧을 샀던 4번째 헬멧을 샀는데요.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 2달 전에 샀죠. 오토바이 헬멧. 그래서 오토바이 헬멧은 2가지가 있어요. 오픈 페이스가 있고 풀 페이스가 있는데 2달 전에 베스파 스쿠터 살 때는 오픈 페이스 헬멧을 샀는데요. 이번에 듀크 390이라는 오토바이를 사면서 풀 페이스 헬멧을 이번에 새롭게 구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해요. 야, 보드 타다가 다치면 어떡해. 다치기 싫으니까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거예요. 야, 오토바이 위험하지 않아? 당연히 위험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안전장비라고 하는 안전장비 물품들을 제가 풀 세트로 지금 구매를 했는데요. 조만간 브이로그 보여드릴 때 헬멧, 자켓, 팬츠, 글러브, 부츠까지 세트로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오늘 야 뜬금없이 왜 헬멧 쓰고 강의하냐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어떤 위험한 거를 할 때는 반드시 나를 보호하는 장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한 위험한 것들 오토바이, 자전거, 아이스하키, 스노우보드는 육체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위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험한 건 야 그거 위험해.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위험한데 오토바이 왜 타? 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근데 저는 안전장비를 다 착용하고 제일 좋은 걸 샀습니다.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투자 위험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위험한 주식투자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헬멧을 다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안 갖고 계시겠죠. 저는 갖고 있냐고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지 않나요? 주식투자 고수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식투자 보호장구인 헬멧을 쓴 게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투자가 어렵고 위험한 것이라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일단 1단계의 헬멧을 착용한 겁니다. 주식투자는 어려운 거야. 주식투자는 위험한 거야. 그리고 재무관리 기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나는 고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수익을 추구할 거야.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게 1단계의 헬멧을 착용하는 거예요. 2단계의 헬멧은 전략들이죠. 단기 매매에서의 전략, 중장기 투자에서의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어제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장세인가요? 라는 질문.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난 직전 가장 급락했던 1월 달에 또는 작년 가을에 또는 코로나 때 여러 번 제가 이런 급락의 위기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다 팔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토바이가 좋아서 오토바이를 타려고 안전장비까지 샀는데 오토바이 위험하잖아. 알았어 나 위험하니까 안 타고 도망갈래.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위험한지 알지만 돈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험한 시기라고 다 팔고 도망갈래는 아니라는 거죠. 안전장비를 갖고서 이겨내야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런 위험한 시기에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는 다 팔고 도망가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좀 손절매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좀 버티는 게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럼 어떤 분들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 그 사람과 또 종목에 따라 다르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 그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투자자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 투자의 기본은 우량한 종목을 좋은 가격 받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량하고 좋은 종목을 갖고 있겠죠.
근데 지금 단기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팔면 안 되겠죠. 왜?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은행금리보다 누적으로 잠깐은 뺏어갈지 몰라도 조금만 길게 생각하면 6개월, 1년, 2년은 은행금리보다 더 좋은 수익을 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힘들겠지만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보호장비 쓰고 있어야죠. 참으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접근이 다른데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테마주랄지 개별주랄지 그래서 종목이 평소에도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급락 시기에 알고 봤더니 더 별로네? 그럼 언제 팔지를 고민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 언제 팔지 고민의 시점도 제가 보기엔 일단 단기 급락의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반등을 줬을 때 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투자냐 단기 매매냐 투자자에 따라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지수가 뭐 바닥입니다.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대출해서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는 아직 빠지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빨리 계좌에 있는 전 종목 다 파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그 각자의 판단에도 나의 투자 성향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성격은 어떤가 라는 정도를 좀 고민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깊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고요. 그런 생각하는 습관,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캠페인 같네. 자, 여기까지 하고 헬멧 쓰고 시작을 했으니까 헬멧 쓰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거래소는 2457 최저점이었는데요. 2457은 작년 7월 3316 대비 26% 정도 빠진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고점 대비 30% 빠진 지점은 한 2300 정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 더 빠지면 고점 대비 30%가 빠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저점은 2018년 즉 5년 전 2017년 5년 전 고점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또는 20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2007년보다 약 한 20%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2007년이면 언젠데? 15년 전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우상향하고 확정금리보다 높게 우리에게 수익을 준다라는 대전제가 무너질 만큼 꽤 큰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 저점이 꽤 찍은 건데 2,400 정도면 라는 말씀 드리고요. 글로벌 이슈로는 여전히 이제 FOMC에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제 밑장 까는 거죠. 야, 너 까봐. 뭐 포카 잡았어? 뻥카야?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뭐 1.0 얘기도 나오던데. 1.0, 0.75, 0.5. 아시아 증시 평균으로 접근을 해보면 오늘 일본 증시는 1% 이상. 근데 항세랑 중국은 오히려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그 중간 정도 됐고요. 거래소 지수 어제보다는 좋은 오늘 정도고요. 월봉으로 쳐서 야 지금 6월달에 꽤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6월달에 지금까지 하락이 7%의 하락이 거래소. 1월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1월달에 10%가 빠졌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1월달에 코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15% 빠졌었는데요. 지금 6월달에는 역시 8% 정도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강조드리거나 확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 그래도 바닥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무릎까지 빠진 건 아니야?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는 아니라는 거죠.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장이 어제보다는 나았고 그리고 장중 저점은 꽤 고점 대비 찍은 상태 미국의 빅 이벤트를 지켜보는 입장 그래서 결국은 뭐 큰형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봐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자체로만 보면 이 정도의 분위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 어제 안 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61,100원까지 찍었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 정도의 차트라면, 이 정도의 차트고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정말 현금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나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삼성전자 언제 사면 돼요?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는 6만원 초반대에서는 사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개별주 차트라면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리는데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차트가 싸 보이는 차트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별주 차트는 이런 차트에서 야 이거 회사 망하는 차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져있네? 라는 차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의외로 짱짱하게 버티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보합까지 끌어올렸고 삼성 SDI가 오늘 3% 빠졌고요. 카카오, 기아, 포스코홀딩스 다 그랬고 KB금융은 오늘 1% 이상 올랐습니다. 하나금융 지주도 오르고 했으니까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주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그랬습니다. 그냥 좀 지수가 워낙 불편하니까 어제 급락했고 오늘 갭락 나왔다가 양선 나온 모습들이 대부분은 대형주의 모습이고 업종으로는 뭐 크게 얘네가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주가 그나마 선방했다 정도. 오늘 등락 현황을 본다면 거래소 175대 706개, 코스닥 340대 1000개. 그래서 지수 하락보다도 더 종목의 현황이 안 좋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냥 투자 심리로는 지수 하락은 어제보다 조금 많이 줄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 없다. 안전모를 쓰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면 아유 뭐 죽기야 하겠어? 저는 안전모를 쓰고 있다니까요. 늘 죽기야 하겠어? 안전모를 안 쓰고 있다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안전모를 쓰고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도의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확실히 지수의 변동폭이 크니까 ETF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네요. 선물 인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모두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요. 지수 ETF들을 제외한다면 세아 메카닉스라는 신규 상장주가 거래 진짜 많이 됐네요. 2,500억짜리가 4,000억이 거래됐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라는 신규 상장주.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신성홀딩스, 간장 쪽이죠. 신성홀딩스와 샘표식품, 샘표, 나인테크도 오늘 좀 거래가 많이 됐고요. 2,000억 이상 거래된 게 이 정도니까 개별주의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많을 리가 없죠. 지금 투자 심리가 좋을 때 거래가 많이 되는 거니까. 거래대금은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등락 현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근데 등락 현황도 사실은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등락 현황을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좋은 재료, 강한 재료를 찾아서 그 강한 재료가 먹히는 강한 테마 또는 강한 테마의 강한 대장주를 찾는 게임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장은 강한 테마 찾기도 힘들고 강한 테마의 강한 대장주를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탑32 분석이 이런 급락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수 설명만 하고 그만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탑30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상한가 종목이 꽤 나왔어요. 스펙 빼고 5개가 나왔습니다. 가온칩스 신규 상장주, 공구우먼도 신규 상장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 SI 리소스,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4개가 스펙 빼고 4개가 상한가에 갔고요. 상승 종목 중에 원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무슨 노래?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빠빠빠빠빠빠 뭐 이런 노래 맞지? 김원준 씨 모두 잠든 후에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거 신규 상장 때부터 그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런 약세장에서 19%가 올라갈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아이러니컬하게도 6월의 성장주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장이 안 좋은데 뭐 제가 말씀드린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이거 올랐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종목이라는 게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다 보면 또 이런 종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종목 몰빵이 아니고 내가 적어도 5개, 10개를 갖고 있었다면 그 중에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래도 포트폴리오 방어가 좀 된 거고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상승 종목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건 노을도 좀 신규 상장주의 반열에 있는 애예요. 김원준도 가수, 노을도 그룹. 그래서 어쨌든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꽤 지금 탑30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퓨런티어도 역시 신규 상장주였죠. 신규 상장주 애들이 꽤 있고 진양폴리 이쪽은 약간 오세훈 관련주의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대통령 바뀐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주식을 20년을 했잖아요. 대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벌써 차기 대선 지지율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진짜 빠르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쪽에서는 이재명 또 저쪽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뭐 이 정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나는 그냥 요즘 뭐 대형주도 그렇고 뭐 테마주도 그렇고 그냥 좀 묻어둘래 뭐 이런 분들은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돼요. 지켜보시라는 뜻이 뭐 사라 말아라가 아니고 MI텍은 약간 실적 좋은 의류주, 유일로보틱스 로봇 관련주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이번에 성장주에 또 여러 번 강조했죠. 로봇과 자율주행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유일로보틱스 뭐 그 정도까지가 오늘 상승률 그나마 그냥 개별적으로 본 거지 뭐 강한 테마를 찾기는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헬멧을 계속 쓰고 방송을 했던 건 우리가 보이는 스포츠들, 좀 위험한 스포츠들을 할 때 헬멧 안 쓰면 위험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 위험을 느끼고 근데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헬멧은 어디 가서 사면 돼요? 이세무사한테 사면 돼요. 제가 무료로 나눠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헬멧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대한 철학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한 거야.
떨어질 수도 있지 뭐. 라는 약간의 편안함. 그리고 나의 투자 취향. 나는 그래도 중장기 투자자야. 또는 나는 단기 매매야. 라는 정도의 이해. 그런 것들과 플러스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헬멧을 점점 1단계에서 만렙인 10단계까지 절대 머리가 깨지지 않는 헬멧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헬멧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좋지 않지만 제가 계속 어제도 오늘도 좀 굵직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년을 했는데요. 20년 중에 오늘처럼 어제처럼 빠졌던 날이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그 하루 이틀들의 경험이 모여서 20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된 1년, 2년, 3년 되신 분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하신 분들, 올해 1월달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6월달 굉장히 크게 힘드신데요. 그 힘듦이 있어야 또 우상향하는 계좌가 있는 거지. 나 이 힘듦을 피하고 싶어? 글쎄요. 우리가 올림픽 대표 선수인데 나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나 요번 올림픽은 안 나가고 다음 올림픽에 나갈래. 그런 선수 있을까요? 절대 금메달 딸 수 없겠죠.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요즘 같은 힘든 장, 얻어맞는 장이 적어도 머리만 안 깨지게 헬멧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즐겁게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노래 안 불렀으니까 오늘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